이날은 화요일인데요. 퇴근 후에 통영국제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통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3 통영국제음악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통영 출신의 작곡가 윤희상 선생과 그의 음악을 기리는 데서 출발해서 봄에는 국제음악회를, 가을에는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열고 있는데, 윤희상 콩쿠르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콩쿠르라고 합니다. 작년 2022년에 16살의 첼리스트 한재민 군이 우승을 했었는데요. 첼로 현이 두 차례나 끊어졌음에도 파지법을 바꿔가며 연주하면서 노련함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음악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봐진 게,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이 통영국제음악당은 통영에 있는 금호 마리나 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가 언급된다는 것만으로 좀 더 찾아보니까 역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금호그룹 사세가 엄청 쪼그라들었잖아요. 주력인 아시아나항공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금호그룹이 문화예술, 특히 클래식 음악에 투자를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금호그룹의 박성용 회장이 대단한 클래식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금호 영재 출신의 연주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첼리스트 한재민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손여름, 조성질, 선우예건, 그리고 작년부터 핫한 임윤찬까지 모두 금호 영재 출신입니다. 일종의 금호 영재 출신이 하나의 뭔가 성공하는 예술가의 징표 같다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썰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면, 무슨 음악제 이야기를 하는데 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작년 2022년부터 이 통영국제음악회를 5년 동안 총괄할 예술감독으로 현대음악 작곡가 진은숙 씨가 선임되었는데요. 진 씨라고 하면 좀 뭔가 나식지 않나요? 농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씨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그 집안이 원래 음악인 집안이거든요. 자, 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좌우지간 이 통영국제음악회가 금호 리조트 옆에 있는 것은 고 박성용 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시작하고 음악당 건립을 했던 프로젝트인 거죠. 그게 시간이 흘러 이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제로 발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뿔도 모르고 맨날 발라드만 듣는 저이지만, 그래도 뭔가 국제적인 음악회가 있다고 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려고 온 공연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작곡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로마이어 작곡상을 수상한 작곡가 미셸 판 데르아의 신작인 북 오브 워터를 보러 왔습니다.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초연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초연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문명의 미래와 환경 문제에 대해 경고를 다루고 있는 음악극인데요. 작가는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도 앞으로 일어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일종의 경각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저녁 9시 반에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공연이 9시 35분에 시작을 했고 10시 4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집에 오니까 거의 새벽 1시였습니다. 이번 공연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예술을 보는 시각이 뛰어나지 못한 저 같은 일반인의 시각이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마다 보고 느끼는 점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 블랙박스 공연장은 일종의 소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연장으로도 쓰이는 것 같고 행사장으로도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의자 배열이 영화관식 경사가 있는 배열인데, 이게 설치된 구조물이 고정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동도 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설치형 구조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연이 9시 반 시작인데 9시 반부터 무슨 객석 여기저기서 의자가 앞쪽으로 쏠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CGV 4DX 영화관 온 줄 알았어요. 원래 이게 연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영팀이 일일이 그 스패너로 조이는 풍경이 연출되더라고요. 공연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죠. 물론 이제 운영팀도 매우 당황스러워 보이긴 했는데, 이런 건 좀 공연 시작 전에 점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 텐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저는 1열 관람했습니다. 정중앙은 아니고 조금 좌측이었는데, 이 공연은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자막을 띄워줘요. 근데 이제 설치된 구조물 때문에 1열에서는 자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레이터이자 연기자의 발음도 추정컨대 영국 발음 같은데, 이제 무식한 저는 이게 뭔가 다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자막도 안 보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요.
또 솔직히 자막은 두 줄까지는 보여요. 두 줄까지는 자막이 보이는데 세 줄 넘어가면 자막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운영을 위해서 자막을 두 줄씩 이렇게 보여주면 될 텐데 뭐 한꺼번에 세 줄씩 보여준다거나 뭐 심지어 한 지문을 끊지 않고 5줄씩 보여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세 줄로 노출된 자막이 잘 보였어요. 근데 또 어떤 건 또 안 보여요. 같은 세 줄인데 그건 또 보니까 줄 간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막을 좀 더 위로 노출을 시켜주든지 줄 간격을 좀 동일하게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맞게 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구간에서는 자막 싱크도 묘하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열은 그냥 시야 제한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건 리허설 때 걸러져야 하는 부분일 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원래 한국어 공연도 아니니까 이런 건 국내 관객을 만나면서 뭐 발생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였다면 공연 내용상으로 접어들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라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일반인이라고. 일반인 맞으니까 뭐 객석이 거의 만석이었는데 관객들의 이제 차림새를 보니까 뭔가 이제 음대 교수님 같은 스타일, 또 약간 음악 애호가 같은 느낌이 외형적으로 풍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시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 공연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의 쇠락, 그리고 자연재난, 그로 인한 뭐 문명의 가치 상실, 뭐 이게 공연 관람 전에 읽어본 핵심적인 문구들인데 실제로 본 공연의 느낌은 뭐랄까, 이게 한국어인가? 한글인가? 하는 어떤 비문이 너무 많아요. 꼭 외국 원서 보면 번역을 너무 직독직해스럽게 하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비문처럼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영어가 잘 들리시는 분들은 원어 그대로 공연을 이해하시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Between sleep and dream. 한국어로는 잠과 꿈 사이로라고 번역을 해주셨는데 너무 뭐랄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쉬운 문장이었고, 그나마 이게 쉬운 문장이었고, 이런 류의 문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자막까지 안 보이니까 이 공연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구글 번역기와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나레이터이면서 연기자의 연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현악 사중주입니다. 공연 시작은 현악 사중주의 연주로 시작이 되는데 초반에 엄청난 뭔가 긴장감이랑 마치 이제 호러 영화에나 공포 영화에나 사용될 법한 사운드의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극이 진행될수록 현악 사중주가 뭐랄까 너무 효과음 정도로 표현되는 이 구조가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대단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레이터이자 연기자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대사를 외워서 하더라고요. 외운 건지 아니면 뭐 인이어로 들려준 건지 몰라도 프롬프터 같은 건 아예 없었거든요. 인이어로 들려줬다면 분명 이제 착용한 마이크에서 미세한 소리가 흘러나왔을 텐데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뭐 너무 이야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공연의 전체적인 평을 종합하면 저는 그저 이 상황이 슬펐다 라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평일에 통영까지 이동해서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비록 지식 없이 또 무식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고 듣는 것들이 저 스스로에게는 정서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오니까 좋아요. 뭔가 날씨가 이제 좀 촉촉해진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제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산불도 조금 진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통영국제음악회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는 만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은 프로그램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꼭 관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악당 앞에 바다뷰가 저는 야간이라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바다뷰 정말 멋지거든요. 바다뷰도 꼭 감상하시고 통영에 맛있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 꼭 드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